흰 가운의 그림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35년 만에 심장 박동. 김도현은 평생 수천 개의 심장을 보았다. 72년의 세월 동안 메스를 쥔 손끝으로 멈춰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렸다. 수술실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횟수만 헤아려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국내 최대 규모 성경의료재단 설립자이자 한때 심장외과의 신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의사. 그것이 김도현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심장의 리듬을 잘 아는 그의 가슴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나? 손에 쥔 폴라로이드 사진이 희미하게 떨렸다. 빛이 발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사진. 35년 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웃고 있는 6살 수아의 모습. 햇살 아래 환하게 빛나던 그 아이의 눈매. 살짝 올라간 입꼬리. 습관적으로 코를 찡긋거리던 버릇까지. 방금 전 주방에서 뺨을 맞고 돌아선 바가라의 얼굴과 너무나 똑같이 겹쳤다. 설마. 도현의 심장은 의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을 속도로 뛰고 있었다. 의사로서의 이성은 우연일 뿐이라 차갑게 속삭였지만 35년 동안 딸을 그리워한 아버지로서의 본능은 전혀 다른 말을 절규하고 있었다. 저 아이가 정말 수아일까? 내 딸이 살아있는 걸까? 마이너스. 그 일장 완벽한 저택의 균열. 손님들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며느리 장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에 울렸다. 성경의료재단 이사장 저택의 주방.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고급 대리석 조리대 위에는 정갈하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겉보기엔 완벽한 준비였다. 가사도우미 바가라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규정대로 했는데. 규정? 당신이 무슨 규정을 알아요? 아라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복도에서 와인 저장고로 향하던 도현은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조심스럽게 주방 쪽을 바라본 순간 그의 발이 얼어붙었다. 아라가 뒤돌아보았다. 눈가가 붉어진 얼굴. 억지로 참아내는 표정.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낮은 허밍 소리. 흐음. 도현의 뇌리에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수아도 불안하거나 당황하면 그런 소리를 냈었다. 작은 목소리로 멜로디 없이 허밍을 하던 버릇. 경계성 발달장애로 인한 자기 위한 행동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규칙을 어겼어요. 아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앞치마를 움켜쥐었다.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보였다. 지연은 차갑게 말했다. 다음엔 없어요. 알았죠? 네. 규정 지킬게요. 규정. 규칙. 도현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게 뛰었다. 수아도 그랬었다. 규칙에 유난히 집착했다. 루틴이 어긋나면 패닉에 빠졌었다. 지연. 도현이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섰다. 지연은 화들짝 놀라 밝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손님은 내가 맞을게. 너희는 먼저 식당으로 가 있어. 지연이 물러나자 도현은 아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괜찮나? 네. 규정 어겨서 죄송해요. 규정이 뭔데? 접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놓아야 해요. 제가 순서를 바꿔서. 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규정이 아니야. 그냥 누군가의 기준일 뿐이지. 아라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도현의 심장이 또다시 크게 두근거렸다. 35년 전 수아가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 조심스럽지만 신뢰를 담고 있던 그 눈빛이었다. 이 눈빛.
수아의 눈빛이다. 이름이 박아라지. 네. 본명도 그래? 네. 몰라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병원에서 환경미화 일해요. 성경의료재단 부속병원이요. 도현은 그녀 손등의 화상 자국을 바라보았다. 수아도 4살 때 똑같은 위치에 화상을 입었었다. 마이너스. 2장 서재의 비밀. 그날 밤 도현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장 뒤편 아무도 모르는 비밀 서랍이 있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곳. 아니, 열 수 없었던 곳. 그곳에는 수아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빛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 여러 장. 수아가 좋아하던 노란색 머리띠. 손수 만든 손바느질 인형. 그리고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옷의 일부. 경찰이 증거로 제출했다가 사건이 미제로 남으면서 돌려받은 것이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아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35년. 세월은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아내는 수아를 찾지 못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5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신이 그날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도현은 그 죄책감을 의술로 묻으며 살아왔다. 똑똑. 아버님. 아들 민호였다. 들어와. 민호가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까 주방에서 아라씨 때문에 놀라셨죠? 도현은 대답 대신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너도 봤니? 아라의 얼굴.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 누나 닮았어요. 조금이 아니야.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매, 입술, 코 찡긋거리는 버릇, 규칙에 집착하는 성향, 손등 화상. 전부 다 수아랑 똑같아. 너무 똑같아서 무섭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아라씨가 누나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확신할 순 없어. 하지만 도현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수아의 의료 기록이었다. 경계성 발달장애, 루틴과 규칙에 대한 집착, 불안 상황에서의 허밍 습관, 손등 화상. 이 모든 게 일치해. 우연일 수 있을까? 민호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유사성이 있었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DNA 검사를.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해. 아라가 어떻게 우리 병원에 왔는지, 누가 그녀를 고용했는지, 그리고 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 지연이가 그 아이를 때렸는지. 마이너스. 해시태그 3장 병원의 그림자. 성경의료재단 부속병원. 화려한 로비 뒤편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림자들이 있었다. 환경미화 근로자, 병동 보조, 구내식당 조리사들. 그들은 병원의 얼굴이 아니었다. 박아라는 그 톱니바퀴 중 하나였다. 새벽 5시. 아라는 지하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었다. 파란색 유니폼에 이름표를 달고 청소도구가 든 카트를 끌었다. 규정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구역을 청소한다. 규정 2 환자나 의료진과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규정 3 절대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 아라는 그 규정들을 지키며 5년을 살아왔다. 그것이 그녀가 이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오후, 도현의 비서가 아라를 찾아왔다. 박아라 씨, 명예이 사장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저를요? 왜요? 아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뭔가 잘못했나? 규정을 어겼나? 최상층 명예이 사장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라는 계속 손을 비볐다. 불안했다. 흐음. 무의식적으로 허밍이 새어나왔다. 들어오세요. 도현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따뜻했다. 앉아요. 도현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긴장하지 마요. 당신을 벌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요?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라씨,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진짜 이름.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의 가족이 누구인지. 아라의 눈이 흔들렸다. 몰라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름도 거기서 받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이 항상 뿌옇고 규칙만 따라야 한다는 생각만 들어요. 도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혹시 S, 어라는 이니셜 본 적 있나요? 아라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뭐가? 제 손수건이요. 제가 가진 유일한 옛날 물건이에요. 거기 S, 어가 수놓아져 있어요. 누가 만들어준 건지 모르겠지만 제 것 같아서 계속 간직했어요. 도현의 손이 떨렸다. 수아,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장 지하의 음모. 같은 시각 병원 지하. 임상시험본부장 장승우가 전화를 받았다. 익명 제보, 동의서 대리 서명, 박아라 씨 관련된 것 같습니다. 승우는 장지연에게 전화했다. 박아라, 그 여자 당장 통제해. 시아버님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날 밤 아라는 식당에서 설거지 중이었다. 주방장 오말순이 속삭였다. 조심해, 아라야. 요즘 병원 분위기가 이상해. 탈의실로 향했을 때 갑자기 불이 꺼졌다.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하며 물이 쏟아졌다. 여기야. 저 여자 잡아. 빨리 지하로 데려가. 아라는 끌려갔다. 지하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오장구조. 도현은 긴급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호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 옛 유지관리 통로를 찾았다. 아라. 희미한 허밍 소리가 들렸다. 흠흠. 흐음. 보관실에 웅크리고 있던 아라를 발견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떨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도현은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녀는 너무 가벼웠다. 자택 게스트룸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히던 중 도현은 손수건을 발견했다. 파란 실로 수놓인 S. A. 35년 전 아내가 만든 그 손수건이었다.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아. 정말 내가 맞구나. 6장 새로운 규칙. 다음 날 아침. 아라는 낯선 방에서 눈을 떴다. 여긴. 깨어났구나. 도현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긴 내 집이야. 안전한 곳이야. 안전? 그래.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아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규정이. 병원에 가야 해요. 아라. 도현이 아라의 손을 잡았다. 이제 옛날 규정은 필요 없어. 내가 새로운 규칙을 줄게. 새로운 규칙? 도현은 종이와 펜을 꺼내 천천히 적었다. 새로운 규칙. 스스로 안전할 것. 스스로 선택할 것. 스스로 이름을 정할 것. 아라는 종이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름을 스스로 정해요? 그래.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저는 박아라가 아니에요? 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라야, 나한테 딸이 있었어. 35년 전에 잃어버린 딸. 이름은 수아. 내가 가진 손수건의 이니셜. S. A. 아라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저는 확신할 순 없어.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아라는 한참을 침묵했다. 만약 제가 수아가 아니면 어떡해요? 그래도 괜찮아. 도현이 미소 지었다. 내가 누구든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이제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해. 아라는 처음으로 웃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검사. 해보고 싶어요. 7장 진실폭로. 민호는 병원 전산실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임상시험 동의서 대리 서명. 환자들의 서명이 지나치게 유사했다.
피험자 중 상당수가 병원 근로자들이었다. 그리고 아라도 명단에 있었다. 아버님, 큰일입니다. 장승우 연구원장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동의서도 대리 서명하고. 도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증거는 전자문서 로그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 씨도 피험자 명단에 있습니다. 민호야, 보건당국에 제보해. 지금 당장. 한편 장지연과 승우는 패닉에 빠졌다. 이미 보건당국에 제보가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8장 99.9%.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도현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님, 제가 열어볼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내가 할게. 도현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결과지를 꺼내 읽었다. 친자 확률 99.9%. 종이가 떨렸다. 아니, 도현의 손이 떨렸다. 아버님. 민호도 결과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누나가 돌아왔어요. 도현은 주저앉았다. 35년. 기다림의 끝. 수아. 내 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라가 두 사람을 보았다. 저. 결과 나왔어요? 도현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다가갔다. 아라야. 아니. 수아야. 네. 넌 내 딸이야. 35년 전 잃어버린 내 딸.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저 진짜 딸이에요? 이름이 있어요? 그래. 넌 김수아야. 내 소중한 딸. 도현이 수아를 안았다. 35년 만에 포옹.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아빠가 지켜줄게. 수아는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들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안전, 따뜻함, 사랑. 민호도 다가와 수아를 안았다. 누나, 돌아와줘서 고마워.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에필로그 사람이 먼저. 2주 후 보건당국과 검찰의 합동수사가 시작됐다. 압수수색으로 지하 격리 공간, 조작된 동의서, 인력 착취 정황이 모두 드러났다. 장승우는 구속됐다. 불법 임상시험, 동의서 위조, 근로자 인권 침해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 장지연은 불구속 기소됐다. 그녀는 도현과 민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늦었어.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도현은 명예의 사장직을 사임했다. 대신 그는 재단 이사회에 새로운 헌장을 제안했다. 성경의료재단 노동인권 준칙.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피해 근로자 지원기금과 임상윤리 독립위원회가 신설됐다. 화창한 봄날, 병원 정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수아가 마이크 앞에 섰다. 손에는 카드가 들려 있었다. 제 이름은 바가라였습니다. 아니, 제 이름은 김수아입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저는 35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정한 규칙으로 살겠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펼쳤다. 수아의 규칙. 스스로 안전할 것. 스스로 선택할 것. 스스로 이름을 정할 것. 웃을 것. 마지막 규칙을 읽으며 수아가 환하게 웃었다. 도현과 민호도 웃었다. 병원 구성원 모두가 박수를 쳤다. 병원 옥상 헬리패드. 도현, 수아, 민호가 새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수아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응. 규칙 네 번째. 웃을 것. 그거 아빠가 가르쳐준 거죠?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줄 알아야 해. 저도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수아가 환하게 웃었다. 민호가 수술복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냈다. 저도 규칙 하나 추가했어요. 뭔데? 수술방 체크리스트 맨 위에 적었어요. 사람이 먼저. 도현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그게 의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거야. 헬기 한 대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였다. 프로펠러 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저 사람도 살 수 있겠죠? 수아가 물었다. 그럼 우리가 있잖아. 민호가 대답했다. 도현은 두 자녀를 바라보았다. 35년 만에 되찾은 딸과 평생 함께한 아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야.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규칙이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 크고 따뜻했다. 흰 가운의 그림자 끝. 사람이 먼저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35년 만에 되찾은 이름. 그리고 처음으로 배운 규칙. 웃을 것.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가장 완벽한 흰 가운 아래에도 사람의 마음이 먼저입니다.